한국의 물 기술이 아프리카 사막을 바꿨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한국의 어떤 기술이 리비아 인구 700만 명의 생명을 구했을까요? 매일 뜨거운 사막에서 10km를 걸어야 했던 마을에서 우리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자비안입니다. 저는 13세이고 리비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매일 저의 삶은 자결하는 태양 아래 긴 여정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마을을 둘러싼 사막은 덥고 건조해요. 땅은 갈라져 있고 식물들은 거의 자라지 않아요. 모래 위로 올라오는 열기를 보면서 때때로 땅 자체가 물을 원하며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태양이 너무 높이 오르기 전에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낡고 해진 물통을 들고 긴 길을 걸어 나갔어요. 그 길은 참 힘들었어요. 저는 매일 거의 10km를 걸어 우물에 도착했어요. 예전에는 우물이 맑은 물로 가득 차서 햇빛 아래 반짝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텅 비었고 바닥에는 조금의 진흙물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예전에는 물이 거울처럼 빛나고 마을에 웃음과 희망이 넘쳤던 날들을 기억해요. 이제 텅 빈 우물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픈 상기처럼 느껴져요. 먼지를 머금은 길을 걸으면서 저는 마른 밭과 여기저기 흩어진 바위를 지나쳤어요. 때때로 바람이 작은 모래 구름을 일으켜서 저는 얼굴을 보호하려고 수건으로 가렸어요. 제가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져오는 물이 우리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의 어머니, 어린 여동생, 그리고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까지도 제가 길어오는 물에 의존하고 있어요. 저는 도움을 줄 수 있어 자부심을 느끼지만 동시에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얻기 어려운 소중한 것임을 알기에 슬픔도 느꼈어요. 걷는 동안 저는 물이 더 많았다면 어떨까 자주 생각했어요. 초록빛 밭과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들을 상상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몇 시간씩 걸어 다니지 않고 시원한 시냇물 옆에서 친구들과 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때때로 저는 혼잣말로 우리에게 비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기도 했어요. 어쩌면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막에서 살다 보면 희망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점점 희망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의 눈에서 슬픔을 보고 제 마음속에서도 걱정이 자리 잡았어요. 우리 마을은 한때 옛날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 자부심을 느끼던 곳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우물이 가득 차고 수확이 풍성했던 때에 대해 들려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들이 혹시나 다른 세상 혹은 우리의 혹독한 현실과는 멀리 떨어진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얼마 전에는 사우디의 사막에서도 물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이야기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멀리 있는 나라가 우리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우리의 문제는 너무 크고 우리 방식과는 너무 다르잖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멀고 낯선 것에 대해 믿음을 가지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언젠가는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밝은 아이디어와 멋진 기계를 가지고 우리 마을에 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상상했어요.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물이 이 건조하고 먼지투성이의 공기 속으로 사라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우물로 걸어갈 때 무거운 물통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희망도 제 마음에 담아 나갔어요. 언젠가 우리 마을이 흐르는 물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리라는 희망? 지금 우리 마을에 서 있는 텅 빈 우물과는 달리 세상이 꽉 차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요. 비록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었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친구들이 가장 큰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비는 과연 올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초록빛 나무들이 보이고 시원한 물이 제 피부에 닿기를 바랐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장 메마른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더 나은 내일의 꿈을 안고 여정을 계속했어요. 저는 우리 마을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시작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날 아침 일찍 공기가 유난히 고요했어요. 저는 우물에서 돌아오던 길에 물통이 거의 비어있는 것을 느끼면서 먼지투성이 트럭들이 길게 줄을 서서 우리 마을로 다가오는 것을 봤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트럭들이었어요. 트럭의 외장이 약한 아침 햇빛 아래서도 반짝였고 각 트럭에 붙은 이상한 로고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그 트럭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몰라서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트럭들이 마을 광장 근처에 멈추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분들은 밝은 헬멧을 쓰고 미래적인 도구들을 들고 있으셨어요. 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들었어요. 그 무리의 지도자들은 우리와 다른 언어로 말했어요. 그들의 말은 부드럽고 자신감 있게 들렸지만 제가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이런 낯선 사람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잠시 후 한 남자분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분은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분은 자기 소개를 하며 김민수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분의 신중한 말투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시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았어요. 아직 약간 불안함이 남아있었지만 그분의 존재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먼 나라 한국에서 오셨다고 통역들이 설명하는 말을 경청했어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한 번씩 지나가는 소문으로만 들은 그런 나라라고 하셨어요. 김민수 선생님께서는 한국이 우리와 같은 건조한 곳에 물을 가져다 줄 놀라운 방법을 개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소금물이나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특별한 기계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씀은 저에게 새로웠고 모든 세부사항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선생님 눈빛 속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마을이 사막 한가운데에 있지만 바다에서 직접 물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니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신선한 물의 생각에 목이 메이고 희망에 가득 차서 설레임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이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며 모여 있었고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어떤 어르신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셨고요. 전에 여러 약속을 본 적이 있어 또 다른 헛된 희망이 될까 걱정하셨지만 그들의 의심 속에서도 작은 관심의 불꽃을 볼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작업 현장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어요. 그곳은 많은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남녀와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일하고 계셨어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 분들이 거대한 생소해 보이는 기계들을 설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한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계의 설계도를 정성스럽게 다루시더라고요. 마치 마술쇼를 보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극적으로 느껴졌어요. 거대한 기계, 시끄러운 공사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에너지와 결연한 의지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때 김민수 선생님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작은 일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선생님의 부드러운 어조와 저를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대해 주시는 모습에 놀랐어요. 저는 선생님을 도와 작업 현장 한쪽 구석으로 도구들을 옮겼어요. 걸으면서 선생님께서 각 도구의 용도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명확해서 모든 도구들이 모두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외국분들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분명한 목표, 즉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조심스레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한때 깊은 걱정에 잠긴 얼굴들이 이제는 희망과 경이로움이 섞인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비록 아직 어리지만 제 자신이 제 작은 존재를 넘어서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긴 한낮의 뜨거운 날씨가 지나간 후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변화의 약속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작업 현장은 분주한 활동과 희망의 장소로 변해 있었어요. 저는 늦은 시간까지 머물며 김민수 선생님과 몇몇 한국 도우미분들과 이야기 나누었어요. 한국에 관한 선생님들의 이야기, 밝은 도시의 불빛, 발전된 학교들, 그리고 마음씨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새로운 세상을 그리게 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멀고 무심한 나라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혁신과 배려의 땅으로 수천 마일 떨어진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정도로 마음씨 따뜻한 나라라고 느꼈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꿈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어요. 우리 마을이 곧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놀랍고 극적인 여정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러웠어요. 뜻밖의 한국팀의 도착, 특히 김민수 선생님 덕분에 제 의심은 희망으로, 두려움은 마침내 가능한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작업이 빠른 속도로 계속되는 것을 매일 느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국팀이 새로운 정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곧 우리와 같은 혹독한 사막에서 이렇게 크고 복잡한 것을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작업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은 분주한 소리와 걱정 가득한 목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보였어요. 맑은 파란 하늘은 두꺼운 먼지 구름 뒤에 숨어 있었고 바람은 텅 빈 들판을 지나며 울부짖었어요. 그러던 중 물을 퍼올리기 위해 사용되던 거대한 기계가 갑자기 멈춰버린 것을 발견하였어요. 한국 엔지니어 분들이 그 기계를 둘러싸고 이상한 오류 메시지가 뜬 제어판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김민수 선생님께서 차분한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눈빛 속에 걱정이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목소리는 침착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그 기계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선생님께서 여러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며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긴장감 속에서도 선생님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저는 함께 모여서 지켜보고 듣고 있던 작은 마을 사람들의 무리에 합류하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어요. 수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몇 분이 몇 시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태양은 우리에게 강렬하게 내리쬐었고 건조한 열기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제때에 고쳐질까요? 라고 되뇌었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 마을이 물을 받는 꿈이 한 가닥 실처럼 흔들릴 것이라는 생각에 모두가 불안해 보였어요. 어느 순간 젊은 엔지니어 한 분이 매우 속상해 보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의 얼굴에서는 좌절감이 느껴졌고 평소 침착하신 김민수 선생님도 잠시 깊은 고민에 빠지신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만약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며 걱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기적처럼 기계가 갑자기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엔진이 우르르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땅을 따라 부드러운 진동이 전해졌어요. 저는 파이프에서 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공기가 희망과 안도의 기운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고 회의적이던 이들도 놀라서 박수를 치셨어요. 저는 이 작은 승리가 큰 변화의 시작임을 알게 되어 눈물이 맺힐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김민수 선생님께서 옆에 있던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고 인내해야 해요. 때로는 기적을 보기 전에 도전을 마주해야 하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의 그 말씀은 어둠 속의 작은 불꽃처럼 제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때 저는 모든 좌절이 성공으로 가는 한 걸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기계가 고쳐진 후 작업은 더욱 활기차게 계속되었어요. 저는 한국과 우리 마을의 여러분들이 함께 남은 부분들을 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함께 나란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으려 애쓰고 계셨어요. 저는 작은 도우미 무리에 합류하여 주변을 청소하고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일을 하면서 작은 한 가지의 일이 전체 그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그날 작업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때 공기를 가득 채웠던 걱정이 이제는 단합과 결연한 의지로 대체되었어요. 파이프를 통해 물이 흐를 때마다 그 아침에 극복했던 고난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제 가족과 이웃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곧 변할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문제와 불확실성으로 시작했던 하루가 결국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기적으로 끝났어요.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사막 위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한국팀과 김민수 선생님 그리고 열심히 일해주신 모든 분들께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앞으로도 도전이 계속되겠지만 인내와 협력 그리고 희망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우리 마을에 흐르는 물의 기적은 때로 가장 어려운 도전을 지나야 가장 큰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물 시스템이 고쳐진 다음 날 저는 속이 이상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사막 위에 어두운 구름들이 모여 있었어요. 보통 우리 건조한 땅에서는 폭풍을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오늘은 뭔가 심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서둘러 작업 현장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이미 한국팀과 많은 마을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모두 낮고 긴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민수 선생님께서는 큰 제어판 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물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지만 강한 사막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폭풍은 거친 바람과 많은 먼지를 몰고 와서 새로 설치한 파이프와 기계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스템이 망가지면 우리 생명의 물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저는 공중에 모래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느슨해진 장비들을 고정하고 시스템의 섬세한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도우미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찬바람이 제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며 모자를 꽉 잡았어요. 그 순간마다 모두가 극적이고 위험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김민수 선생님 옆에 서서 선생님께서 차분하고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았어요. 우리는 파이프를 보호하고 밸브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생님의 목소리는 바람이 거세져도 한결 안정적이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강한 목적 의식을 느꼈어요. 우리 마을에 새 희망을 준 물 시스템을 지키고 싶었어요. 폭풍은 우리 작업 현장을 완전히 강타했어요. 바람은 마치 야생 동물처럼 울부짖으며 땅을 흔들고 가까운 나무들을 휘어지게 만들었어요. 공기는 모래로 가득 차서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어요. 폭풍 소리 때문에 제 숨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아주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굳은 결심이 생겼어요. 제 가족과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저희에게 기대고 있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고 도구들을 들고 파이프 연결 부분들을 점검하며 계속 일을 했어요. 몇 분 후 큰 금속 판넬 하나가 기계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금속이 부딪히며 나는 소리에 모두가 놀라 움찔했어요. 몇몇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소리쳤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김민수 선생님께서는 재빨리 그 떨어진 판넬로 달려가셨고 집중한 눈빛으로 상황을 살피셨어요. 선생님과 팀원들은 밧줄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판넬을 다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셨어요. 저는 그들이 단합하여 결연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매 순간이 길게 느껴졌고 추가로 무언가가 고장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폭풍은 우리 프로젝트를 강타했어요. 저는 혼란 속 한가운데 서서 자연의 힘과 우리 모두의 의지를 느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간절히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폭풍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잦아들고 소용돌이치던 모래가 차차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구름들은 서서히 흩어지고 부드러운 빛이 지평선을 넘어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결국 차분해졌을 때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물 시스템은 폭풍을 견뎌냈어요. 곳곳에 작은 긁힘과 느슨한 볼트들이 있었지만 전체 구조는 온전했어요. 안도의 감정이 밀려왔고 자부심이 가슴을 채웠어요. 김민수 선생님과 팀원들은 서둘러 모두를 모아 시스템을 점검하셨어요. 기계를 다시 켰더니 물이 안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파이프 속을 흐르는 물을 보는 모습은 제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마을 전체가 그 승리를 함께 축하했어요. 폭풍이 시작될 때부터 걱정하셨던 어르신들까지도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가족과 이웃들이 서로 포옹하고 아이들이 새로 흐르는 물에서 놀며 웃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폭풍이 우리를 시험했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냈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극적인 순간에 진정한 희망은 단순히 물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을 보내며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기분을 느꼈어요. 자연이 가장 힘든 시험을 내더라도 우리 모두의 결심과 협력이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폭풍은 격렬했지만 우리를 한층 더 단결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맑은 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폭풍에 맞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마을이 앞으로 더욱 빛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걸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 마을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폭풍 다음날 태양이 사막 위로 떠오르며 이제 든든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정수 파이프에 밝게 빛을 내주던 그 첫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희망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가슴이 설레며 작업 현장으로 걸어갔어요. 그날은 어떤 새로운 도전과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현장에 가까워지자 한국팀과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스며 있었어요. 물 시스템은 폭풍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파이프를 통해 꾸준히 흐르는 물을 보니 마치 생명의 강이 예전에 메말던 땅을 가로지르는 것 같아서 행복이 밀려왔어요. 우리 마을에 도달하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한국에서 오신 다정한 엔지니어 김민수 선생님께서는 무리의 중심에 서서 다음 단계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선생님의 눈에서는 자부심과 결연한 의지가 반짝였어요. 이제 우리 시스템이 자연의 경로를 견딜 수 있음을 증명했으니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마을의 모든 가정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의 그 말씀은 제게 깊은 목적의식과 단합된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새로 설치된 물탱크 옆에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앉아 미래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물을 얻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사막을 걷지 않아요. 저는 물 시스템과 기술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소망을 친구들에게 전했어요. 언젠가는 우리 같은 마을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는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열심히 노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무언의 약속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맑고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침대에 누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되새겼어요. 한때 텅 비었던 우물, 자결하는 열기 속을 걸으며 겪었던 긴 여정, 그리고 폭풍 속의 두려움들이 이제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제 마음은 가볍게 열렸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초라한 땅을 초록의 정원으로 바꾸고 아이들이 시원한 냇물 옆에서 안전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꿈꾸었어요. 우리 마을이 걱정 없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랐어요. 또한 저는 우리 삶을 바꿔주신 한국팀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그들의 도움에 대해 불확실해하셨고 낯선 것과 너무 큰 변화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도움은 배려와 함께 협력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 어려운 순간에 손 내밀어 주신 친구 같은 나라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김민수 선생님과 그 팀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며 그분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배우고 성장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까지 진출한 우리 한국의 수자원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힘내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